자살 시도가 될 만큼 굉장히 위태롭고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몸을 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기의 몸에다 자극을 주어서 사실상 고통을 일부러 유발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비자살적 자해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요새는 아이들의 발달이 빨라져 가지고요. 발육이 좋아지면서 실제 사춘기도 많이 당겨졌잖아요. 이러면서 놀라울 정도로 아주 어린 아이들의 자해가 마치 유행처럼 더군다나 SNS를 타고 일종의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아, 위험하다. 요즘 SNS를 하는 아이들 중에 보면 자기가 자해를 했다는 걸 보란 듯이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혹은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해라는 게 나 혼자 괴로워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자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주변 친구들이 많이 하죠. 그럼 나도 마치 또래가 그러하듯이 나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미화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일부의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돼요. 자해의 목적은 뭡니까? 그 상처를 나도 봐, 동시에 너에게도 보여주겠어. 맞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처벌에 대한, 자기 혐오에 대한 이 수많은 요소들을 응축적으로 이 벗겨진 상처, 이 나고 있는 이 피의 흔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픈 거예요. 이건 이 아이가 못나서 한심해서 정말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고요. 감정 처리가 미숙해서 그래요. 아. 자기 감정을 잘 보일 줄 몰라서 그래요.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일 먼저 마음부터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자해 안쪽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기 혐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나는 등신 같아. 나는 공부도 못해. 내 부모의 만족을 조금도 충족시키지 못해. 나 자신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존재에 대한 증발감, 이런 것들이 어떤 단어로 나올지 몰라서 자기를 어떻게든 표현은 해야 되겠어. 근데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 어떻게 자기 몸을 가해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첫째 처벌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심한 너는 사라져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게 SNS를 통과하면서 친구들 사이에 회자가 되면서 자기 처벌 방식을 자해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진 거거든요. 끔찍하다. 진짜 끊어줘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 중에 상당수가 아이들이 자해하는 걸 몰라요. 그럴 것 같아. 왠지 아세요? 옷 속에 감춰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상담해 왔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매번 밴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이 안쪽이 이걸 아주 이렇게 파가지고요. 이게 살이 이렇게 안으로 우묵 파였더라고요. 아유. 부모도 모르고, 왜냐면 조금씩 파서 이게 안쪽으로 파인 거라 이게 병원에 갈 정도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몰랐던 거예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리고 11살 아이인데 학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거울 앞에 섰는데 갑자기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보더니 자기 뺨을 막 때리더래요. 왜? 홈캠이 있으니까. 홈캠이. 그래서 나중에 이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뺨을 때렸다면서가 아니고요. 너 거울 앞에 섰다면서? 그랬더니 네. 왜 거울 앞에 선 거야? 저는 맞아야 돼요. 어머머머머머.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거울 앞에 섰니? 다른 사람은 저를 때리지 않으니까요. 11살짜리 아이가. 어머. 근데 그 아이는 그 학급 안에서 적응도 조금 어려웠고 성적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 나는 내 엄마도 만족시키지 못해. 내 친구들도 나를 거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뭘 했냐면 뺨을 때린 걸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걸까? 어디서 봤니? 유튜브에서 봤대요. 어떤 언니가 자기를 막 때리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약간 후련해진다고. 와. 미치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따라 한 거예요. 와.
그러면 혹시 다음번에 더 큰 문제가 생겨서 혹은 더 큰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될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땐 더 맞아야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너를 때리라고 하디? 누가 너를 때리라 그러니? 제가요. 잘못하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도 저를 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때리는 거예요. 아 세상에.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손찌검이 자기를 구원한다 생각한 겁니다. 이 11살짜리가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내 아이의 몸을 보지 못한 순간들이 벌써 시간이 꽤 흘렀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고 나면 벌써 그때부터 자기 몸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자해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가 왜 계속 긴팔을 입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도구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아이들이 뭐 커터칼을 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밧줄을 쓰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 아이들이 긴팔만 지나치게 입고 있는 건 아닌지 손목 밴드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그 이유가 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한 군데에만 집중적으로 상처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옷을 입었을 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생각보다 상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한 번쯤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모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야, 엄마 아빠 죽는 꼴 보고 싶어? 어? 너 죽고 나 죽자. 어? 와, 맞아. 그 얘기 진짜. 놀래서 그 말 나올 것 같아. 야, 뭐 이거. 상담 현장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엄마 죽는 꼴 볼래?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그걸 멈춰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부탁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 있죠. 너 약속해, 다시는 안 한다고. 맞아, 그럴 것 같아. 약속해. 근데 그럴 것 같아. 약속. 약속할 것 같으면 몰래 하지도 않아요. 어?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이 아이들은 아주 꽤 장기간 상담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엄마는 진짜 만족을 몰라요. 에? 모든 게 불만이에요. 어렸을 때도 걔네는 이렇다는데 너네는 왜 그래? 자녀들도 비교를 해요. 아하. 그리고 뭐 엄마 맨날 그러고 살지 뭐. 엄마 원래 인생이 그런데 뭐. 엄마도 엄마를 부정해요. 아유.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늘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엄마 그런 얘기를 자식들이 들었을 때 어떤 자식이 좋게 들어. 제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안 고쳐져요? 아 세상에. 매일 엄마를 보는데 매일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짜증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야. 네, 홍용희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따님이요. 저는 39살 정연주입니다. 네. 아니 그 어머님께서 남들이랑 또 가족들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말도 자주 하신다고. 비교가 좀 힘든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직업이 군인이에요. 멋있어. 네, 솔저. 충성. 네. 엄마 주변에도 군인 그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군인 보직이 있고 병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부대에서도 근무를 하고 이게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엄마는 걔는 그거 잘해서 거기 있다더라. 아하. 그런 말을 들을 때 되게 저 자신이 아닌 걸 알면 그런 말을 들을 때 되게 저 자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되게 작아지거든요. 괜히 엄마한테 미안해지고 그런 비교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10년 전에 했거든요. 10년 전에 결혼을 할 때 저희는 양쪽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고 그렇게 저희 돈으로만 결혼을 했어요. 대단하다. 왜 훌륭하시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최소화해서 딱 해야 될 것만 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다 그렇게 해서 잘 결혼을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걔는 그거 받았다던데 너는 뭐가 모자라서 왜 그것도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하다 보면 엄마가 니네를 그렇게 못 키워서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세한탄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
엄마는 가난한 남자랑 결혼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 지금 40년이 넘도록 하루도 돈 걱정을 안 하고 산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예전에 그냥 아빠랑 이혼하고 나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엄마 이대로 눈 감고 싶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지금 따님 얘기를 들어볼 때는 엄마는 계속 비교하는 엄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같단 말이에요. 딸의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비교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얘네들이 좀 공감해주고 좀 내 편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안 해, 자식들도 안 해. 아이고, 혼자서. 나는 뭐야, 나만 소외된 느낌이 들고 이게 내가 뭐지? 그렇다고 내 가족 얘기를 아무 데나 가서 막 떠들기는 싫고. 좀 쌓이셨구나. 네. 엄마가 외로우셨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어머님이 조금 이해되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따님은 엄마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있으세요? 약간. 엄마가 매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를 돌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아니 지금 그러면 양쪽의 부모님을 다 부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도 돌보세요? 네. 시댁 부모님, 시어머님도요? 네, 저희 엄마가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누워 계시거든요. 가서 외할아버지 돌보고 외할머니 컨트롤하고 그리고 친가로 넘어가서 할머니가 혼자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도 이렇게 케어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집으로 와서 부랴부랴 이제 저희 얘기 받아가지고 아니, 연세가 있으신데. 어머, 힘드시. 네. 그러다 보니까 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너무 본인 삶이 너무 힘들고 숨 쉴 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엄마 요양원 모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넌 나중에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이 돼도 엄마 아빠 요양원에 그렇게 할 거야? 너네라면 안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난 엄마 요양원에 보낼 거야. 그래야 모든 가족이 편하지. 이렇게 조금 차갑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말이라도 그냥 빈말 해주시지. 글쎄요, 제가 그 정도로 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 세대가 그냥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요양원 보내면 편할 걸. 왜 그렇게 살아? 본인 자신을 왜 들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여건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또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또 딸도 결혼을 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얘기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걸 너무 쌓아놓고 살면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 내 편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인정받아야 돼요. 이 애쓰고 이 공들이고 이 힘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이걸 식구들이 좀 알아줘야 돼요. 엄마 그럴 거면 이혼해! 이거 아니고. 엄마 대단해, 막. 어머니 비교하는 분 맞아요. 그냥 봐도 비교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정도 애썼으면 비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또 애 봐주고 계시죠? 그러면 견디세요. 그냥 견디세요. 견디시고요. 엄마에게 필요한 건 말입니다. 인정이에요. 인정해줘야 돼요. 엄마는 딸에게 화를 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딸에겐 화가 난 게 맞아요. 엄마 힘들었지? 아유 또 오늘 우리 할아버지가 또 우리 엄마 또 심장 뭐 두근반 세근반 하겠네. 엄마 애썼다. 아유 엄마 일로 와. 내가 머리 빗겨줄게. 아유 엄마 이럴 땐 머리 마사지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딸이 있었으면 그런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게 바로 엄마의 다른 방식의 읍소였던 거죠. 어머니가 문장완성 검사에 지금도 두렵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잊고 싶었던 거 내 아이를 잃어버렸던 일. 아들을 잃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첫 아들을. 이 고집스러운 집안에 그 첫 아들이 장손이었는데 이렇더라고요. 3개월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산사태가 나서 이 딸이 자기가 아들 대신 태어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엄마 옆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내 오빠 대신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강인해야지. 오빠를 대신해야지. 저도 제 언니의 이름으로 저도 살아갑니다. 태어나 빛을 얼마 못 보고 돌아간 언니 대신 두 사람의 몫으로 저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전 언니를 기억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저로 살아가요. 그러니 딸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지금부터 두 가지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 엄마를 만나죠? 깜짝깜짝 놀래고 감탄해 주세요. 엄마 오늘 그거 어떻게 했어? 아유, 엄마 잘했어. 엄마 잘했어. 엄마만큼 할 사람 없다니까? 아주 그냥 귀에 말뚝이 박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맞아. 야, 제발 그만 좀 그만해라. 어? 맞아, 엄마 아주 최고. 포만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따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말씀 좀 해주세요. 엄마 정말 대단해. 엄마 정말 대단해. 엄마 진짜 대단해. 어머, 할 수 어머니 있을 것 좋아하시는 거 같아. 봐. 좋아하는 거. 엄마 힘들었지? 엄마 너무 고생했어. 이 얘기 해주시면 돼요.